오늘은 우리 남편이 늦으시네. 저는 창가에 기대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인 남편은 30년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운전대를 잡고 계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시장에서 산 반찬 거리를 들고 시어머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택시기사 동생네는 또 시장표 김치네. 어머님, 다음엔 제가 백화점 반찬으로 준비할게요. 귓가에 맴도는 동서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산 현황표, 택시 면허 70대 보유, 수도권 택시회사 3곳 소유, 추정 자산 가치 90억. 손이 떨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알던 남편은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동서들.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평범한 택시기사의 아내로 살아온 한 여자의 30년 인생 역전 복수극입니다. 저는 62년생 호랑이띠 대구 출신입니다. 3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남편은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직진으로 청혼했고, 당시 대구은행 창구 직원이었던 저는 그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댁은 단양의 유서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큰 동서는 대기업 간부와 결혼했고 작은 동서는 개업의와 결혼했죠. 시어머님 앞에서 늘 고개를 치켜들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택시기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시작된 은근한 무시가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게요. 큰 동서가 을에 그렇게 말하면 작은 동서는 언니, 우리 오빠가 진료해 주실 수 있으니 우리 병원으로 모시죠.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시어머님의 빨래를 개거나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당신은 당신의 할 일만 하면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라며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택시를 모는 남편을 위해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 뒷 바라지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동서들의 은근한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큰 동서는 수입 명품을 들고 와서는 아이고, 시장에서 산 것과는 다르죠. 저를 힐끗거렸고, 작은 동서는 언니, 택시비는 우리가 내드릴게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묵묵히 웃으며 돈이 전부가 아니야.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제 위치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저의 30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수많은 징후들을 눈치채지 못한 제가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이제는 오히려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택시기사의 아내였던 제가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부터 동서들의 무시는 은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기사 동생이랑 결혼했다더라. 이것이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큰 동서는 남편이 중견기업 임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작은 동서는 남편이 개업이라는 우월감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그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들은 늦게 와서는 아이고, 음식이 좀 푸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나물 반찬에도 요새는 이런 거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고생은 했네. 라며 비아냥거렸죠. 시어머님 생신 때는 더 했습니다. 큰 동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작은 동서는 고가의 한약을 선물하면서 저를 향해 언니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대로 된 선물을 못할 거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직업을 두고도 수시로 이야기거리로 삼았습니다. 어머, 요즘 택시 기사님들 수입이 괜찮다면서요? 택시 운전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비웃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 때마다 동서들은 자신들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새 병원 하나 더 내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언니네는 아들 공부는 잘 돼가나요? 물었습니다. 마치 저희는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제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이고, 어떻게 그런 좋은 대학을 갔나. 집안에서 처음이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저희 가정에서 좋은 대학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간 거지. 라며 담담하게 받아쳤지만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무시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가면 언니, 다음엔 제가 백화점 세일할 때 모시고 갈게요. 라고 했고 택시를 타고 오면 어머, 남편분이 운전해 주시지 그래요? 픽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사람 값어 치는 돈으로 맥힐 수 없는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시와 멸시를 견뎌내며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 즈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 들어오던 남편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라며 오후에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예 이틀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있으시니 일을 줄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늦은 밤 울리는 수상한 전화들, 한밤중에 급하게 나가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택시 일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하는 남편의 말도 전과 달리 왠지 겉돌아 보였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웠던 건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액의 입금 내역. 평범한 택시기사의 수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손님이 많았나 보해. 라며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발견되는 명함들도 수상했습니다. 세탁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택시 회사 임원들의 명함이었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가 그런 사람들과 무슨 연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네, 사장님 아니죠. 그건 제가 알아서. 일하며 자주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곤 했죠. 물어보면 그냥 택시 일 때문에 그래. 라고만 했지만 30년 택시기사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양복을 차려입고 외출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동창회나 택시기사 모임이라고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보였죠. 남편의 서류 가방도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엔 없던 버릇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류 가방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더군요. 한 번은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가방을 건드렸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것은 시어머님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늘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더 다정하게 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게 해줘서 고맙다. 말씀을 하시는데 왠지 그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와서 뭔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이 든 것은 지난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늘 그렇듯 동서들의 무시하는 발언이 오가던 중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죠. 작은 동서가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겁니다. 오빠, 그 택시회사 인수거는 어떻게 됐어요? 네. 아직 형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고급스러운 명함들, 늦은 밤 은밀한 전화 통화, 갑자기 늘어난 외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수상했던 것은 남편의 통장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통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 찍혀 있었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금액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택시 운전만으로는 절대 벌 수 없는 돈이었죠. 게다가 남편의 전화에는 수시로 회장님, 이사님 같은 호칭을 쓰는 사람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회장님 계시나요? 라고 물어 깜짝 놀란 적도 있었죠. 남편은 그저 오해가 있었나 보해.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주말마다 있다는 택시기사 모임도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택시기사 모임이라기에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호텔과 레스토랑을 들락거렸거든요.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더니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서류 가방 속에서 우연히 본 계약서들도 충격이었습니다. 택시회사 인수 계약서, 차량 매매 계약서 등 모두 수십억 단위의 거래였죠. 남편의 이름 옆에는 분명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거래처라며 찾아온 사람이 남편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걸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미 무언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은행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가면 은행원들이 저를 특별히 신경 쓰며 대하더군요. 사모님 오셨네요. 라며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30년이나 속여온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남편이 저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큰 비밀을 홀로 간직했다는 게, 그것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난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게 연락 한 번 없던 큰 동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취직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저희 회사에도 자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적극성이었습니다. 작은 동서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언니, 요새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네요. 우리 병원에서 관리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친절을 베풀었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속내를 눈치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앞에서도 그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형수님이 평소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썼네요. 라며 저를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끓인 된장국을 먹고 역시 형수님이 끓인 된장국이 최고예요. 라며 과하게 칭찬하기도 했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회사 사모님이던데 알고 보니 대단한 집안이었대. 같은 이야기들이 돌더군요. 그때마다 동서들은 저를 찾아와 언니,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라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 자신들의 남편 자랑만 하던 동서들이 이번에는 우리 형부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남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비한 음식을 와,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갑자기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하시죠. 적극적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라진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받아온 무시와 멸시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걸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정체에 대한 의심, 동서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면 놀이 같은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 외출한 사이 평소와 달리 잠그지 않고 간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 때문이었죠. 서류 봉투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XX운수 대표이사 김XX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국 택시연합회 회장이라는 직함이었습니다. 대형 택시회사 70여 대의 인수 계약서와 함께 수십억 원대의 자산 평가서도 있었죠. 제 남편이 그 평범한 택시기사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거대 운수 재벌이었던 겁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면 넘길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택시회사의 지분 확보 현황, 부동산 매입 계약서, 해외 투자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날짜였습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1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결혼 15년 차쯤부터 이미 남편은 택시회사 대표였던 거죠. 그런데 왜 저에게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더 뒤져보니 가족들과 관련된 서류도 나왔습니다. 동서들의 남편 회사에 대한 투자 내역,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구매 계약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만 빼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만 쏙 빼고 모든 가족이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쪽에는 자선사업 관련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원 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학금 재단 설립. 남편은 이런 선행도 모두 홀로 해왔던 거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은 이렇게 큰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밤 걸려오던 수상한 전화들, 주말마다의 외출, 수상한 명함들. 모든 것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제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였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한 거액이 적립되어 있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미안해서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어.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재에 앉아 울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서재 문을 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제 눈가의 눈물.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택시 회사를 시작했을 뿐이었어. 그런데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남편은 15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부도 위기의 작은 택시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택시를 몰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회사를 살려냈고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한 회사, 두 회사. 점점 사업이 커져갔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택시를 몰았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어. 동서들이 당신을 무시할 때마다 내가 사실을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지.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망설여졌어.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우리 관계가 변할까봐.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배신감, 분노, 서운함.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나는 당신이 나를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선택해줬잖아. 그게 너무 고마웠어.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닌 그저 성실한 택시기사로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나 봐.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온 이유, 수입을 숨기기 위해 여러 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이유.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의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심은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서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30년 동안의 무시와 멸시를 떠올리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동서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아니 차라리 코미디처럼 변해버렸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택시기사 마누라라고 부르던 이들이 갑자기 큰형수님이라며 온갖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동서는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형수님의 진가를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죠.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고급 백화점 선물 세트를 들고 와서는 형수님 취향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라며 눈치를 보기도 했죠. 작은 동서는 더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온갖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설거지할게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며 끈질기게 권유하기도 했죠.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평소 제게 인사도 건성으로 하던 사촌 동서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형수님, 언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요. 형수님, 저희 아들 취직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참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30년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며 새삼스레 친근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거든요. 특히나 참기 어려웠던 건 그들이 과거의 행동을 마치 재미있는 농담처럼 치부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하면서 웃어 넘기려 하는데 그럴 때마다 30년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임에 가면 동서들이 저를 가운데 앉히고 시중을 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죠. 형수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 여기 편히 앉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형수님도 우리를 이해하셨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라면서 말이죠. 마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더욱 쓰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30년 동안 쌓인 서름을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직접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평소 조용하시던 분이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고 가야겠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들의 남편들도 어색한 기운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죠. 내가 잘못했다. 시아버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이런 큰 비밀을 30년이나 감추고 있었던 게 이 아비의 잘못이다. 하나뿐인 아들이 부탁하니 어쩔 수 없었다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더 잘해줘야 했는데 다른 며느리들 자랑에 눌려서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처음 보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큰 동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렇게 잘난 체를 했나요? 작은 동서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동서였어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산이 드러나고 나서야 돌변한 태도라니. 30년 동안의 상처가 이렇게 쉽게 치유될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진심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놀이의 시작일지 그건 시간만이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30년간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재산의 재분배였습니다. 동서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들의 회사가 사실은 우리 남편의 투자로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의 역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기업 임원의 아내도 병원장의 아내도 아닌 거대 운수 재벌의 아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가 물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진실되게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진실과 마주하게 해야 해요.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품위였습니다. 결코 그들처럼 저급한 방법은 쓰지 않을 것. 대신 합법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동서들의 남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비리나 탈세의 흔적은 없는지,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30년 동안의 굴욕과 서름을 떠올리면 절로 마음이 다잡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부모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수심이 끌어올라도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상처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서름,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풀어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이 남편의 도움으로 성장했음에도 저를 업신 여겼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서들 남편의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큰동서 남편의 회사는 10년 전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남편이 비밀리에 투자해 살려냈고, 작은 동서 남편의 병원 역시 우리 남편의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법적 대응을 위해 동서들이 보낸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택시비는 우리가 내드릴게요. 라며 깎아내리던 말들, 시장에서 사신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라며 비꼬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동서 남편들의 회사 장부도 조사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횡령이나 비리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30년 동안 쌓인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했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서 남편들의 회사에 투자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더욱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큰동서 남편의 회사가
우리 남편의 자금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증거, 작은 동서, 남편의 병원이 불법 의료 수가를 청구했다는 자료들. 모든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큰 동서 남편 회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자 숨겨둔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회계, 횡령, 심지어 배임 혐의까지. 그동안 저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던 그들의 자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작은 동서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병원 운영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속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 청구. 그동안 떳떳하게 자랑하던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집안 모두 우리 남편의 지원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늘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향해서는 택시기사 마누라라며 비웃었던 그 뻔뻔함이 더욱 이해가 안 가네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차근차근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자금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자금 회수로 그들의 사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지만 이는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준비했습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에 제출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 큰 충격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제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참아온 세월.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더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일뿐. 30년 동안의 굴욕을 씻어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희댁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시아버님 칠순 잔치 자리였습니다.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과한 친절을 베풀며 아부를 하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어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투자금 관련 서류였습니다. 큰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작은 동서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이 두 분의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다들 아시나요? 이어서 그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분식회계 자료, 의료보험, 부정 청구 내역.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서들의 남편들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남편의 도움으로 이뤄진 허상이었다는 걸 이제는 아셨으면 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회수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도 시작될 거예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동서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던져졌습니다. 30년 동안의 굴욕을 끝내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큰 동서였습니다. 갑자기 큰 동서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전부터 고백하고 싶었어요. 형수님을 무시했던 건 제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형부님이 우리 남편 회사 살려주실 때부터 저는 형수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착한 마음, 숭고한 정신 전 형수님을 시기했던 거예요. 작은 동서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형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돈 있는 줄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전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형수님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동서들의 남편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형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우리 모두 진정한 가족이 되어보자꾸나. 그 말씀에 거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준비했던 복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이 오히려 진정한 대화의 물꼬를 튼 셈이 되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의사를 만나 결혼하고 나서는 제 과거를 감추려고 오히려 더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형수님의 당당함이 그렇게 미워 보였나 봐요. 시아버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 모두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구나.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보여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복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변화가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은 아닐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용서할지 아니면 계획대로 할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가족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일까요?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첫째, 동서들 남편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가족 모두가 진정성 있게 서로를 대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서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서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동서의 남편은 자진해서 회사 경영권을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했고, 작은 동서의 남편도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결정에 안도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옳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의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내린 결정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결정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동서는 매주 저를 찾아와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작은 동서는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죠. 남편은 더 이상 택시 운전석에 앉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오히려 더 많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요즘 자주 웃으십니다. 명절 때마다 불편했던 식사 자리는 이제 화기애애한 가족 모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행복해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을까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진정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동서들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들의 진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상처를 용서로 치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안일한 선택을 한 걸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수동적인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